횡단보도를 건너 앞에 보이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계단은 삼순위 계단으로 불려지는 계단입니다. 삼순위 계단은 2005년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촬영을 이곳에서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삼순위 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낮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우리 억적 같은 누나와 언니들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일명 공장에서 낮은 직급으로 힘든 노동을 한다는 공순위, 차장이라고 불리워졌던 차순위, 그리고 식모를 가리키는 식순위, 그래서 삼순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 드라마 속에 나오는 김삼순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억척같이 이겨내며 살아가는 굳세고 강한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 가슴 아팠던 옛날 누나와 언니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계단을 오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 신궁이 있었던 터가 나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일제가 조선인의 민족혼을 말살하고 황국신문으로 개조하려고 만든 조선 신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 위에 남산의 정상, 지금 이 팔각정 자리 부근에는 목멱신사를 모시는 국사당이 있어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조선 신궁 위에 국사당이 있다고 하여 인왕산 절골 기슭으로 이전시켰다고 합니다. 1925년 세워진 조선 신궁은 여의도 면적의 2배에 가까운 43만 제곱미터 대지 위에 15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넓은 공간에 주차장이 있고 남쪽 방면에 안중근 의사 동상과 기념관이 있어서 그때의 모습은 사진 속의 모습과 상상 속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후 조선 총독부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신사를 태우고 민간 신사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을 일으키면서 조선인에 대한 문화와 정신을 일본화시키기 위한 내선일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학교를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학교라 하여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고 황국신민의 양성을 위해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씨도 없애기 위해 창씨 개명까지 강요하게 됩니다. 조선 신궁은 1920년에 기공식을 하고 15개의 건물과 돌계단 참도를 만들고 약 5년 동안의 공사를 통해 1925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신궁의 주체신은 일본의 건국시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 일본 왕입니다. 해방된 후 이 부근에는 남산 분수대와 동물원, 식물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그려진 한양도성이라고 쓰여진 선이 조선시대에 성곽에 있었던 흔적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 신궁을 짓기 위해 허물어 버려 지금은 없어진 한양도성.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고 가는 길목이라 지금은 복원할 수 없으니 이렇게 바닥에 흔적만 남겨두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은 한양도성의 안쪽이고 왼쪽은 한양도성의 바깥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각종 전쟁과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여 참배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도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가 아니었기에 8월 15일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이 우리 조선의 치안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신궁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선언한 다음 날인 8월 16일 일본인들 스스로 그들의 신을 하늘로 돌려보낸다는 승신식을 하고 해체한 후 일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설은 모두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던 많은 신사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불태워졌던 데 비하여 조선신궁은 일본인 스스로 폐쇄 행사를 하고 정리한 것이죠.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들의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기 위해 신궁을 세워 이용되었던 이곳. 그 후 일본인들이 떠난 이곳에는 높이 25m의
동양 최대 규모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으로 이 동상은 부서지고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성금으로 비로소 이곳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세운 것은 일본인들이 존경한다는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총으로 쏴 죽인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아래 광장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 집안이 사돈간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남 김인과 안중근 의사 조카딸인 안미생이 결혼하여 사돈 관계가 된 것이죠. 김구 선생님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해인 1876년에 태어나셨고 그 3년 후에 안중근 의사가 태어납니다. 3살 차이인 것이죠. 이 두 집안이 인연이 된 계기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18세로 농민혁명의 동학접주로 참가했던 김구 선생님과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으로 출동했던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인 안태훈 선생께서 만나게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관군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던 안중근 의사의 부친께서는 김구 선생님을 본 후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며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좌절되면서 김구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 집으로 찾아가 4~5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을 몹시 아꼈다고 합니다. 후에 안중근 의사의 동생과 사촌 형제, 조카들은 백범 선생님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후에 김구 선생님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저격 사건이 발생한 후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중근 의사의 가족은 일본 군부에 붙잡혀 일제강점기 내내 그 아들 안준생은 아버지 안중근 의사를 비난하고 용서를 비는 등 일본인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우리의 민족 정신이 왜곡에 이용되게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인왕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산이 안산입니다. 지금은 높은 빌딩들이 많이 세워져 사진 속 예전의 모습과 비교해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산과 지형은 그대로인 듯합니다. 이곳은 남산을 등지고 남쪽과 서쪽 그리고 궁궐이 있는 북쪽에서 훤히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선 신궁을 지어 조선인들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던 우리 민족에게는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산책하면서 편하게만 생각했던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 그 남산에 우리가 몰랐던 슬픈 사연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의 동쪽인 장충단에서 남산 기억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